2009년 8월 22일 아침, 박성철은 젊은 애인 지은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결혼 준비를 위해 진주로 향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여정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창원의 한 모텔방 사랑을 나누는 후 지은은 갑자기 성철을 도발하는 말을 던졌다. 결혼은 결혼이고 난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 애인이랑 관계해도 상관없어. 당신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질투심에 불타오른 성철은 지은의 뺨을 때려 이빨을 부러뜨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시켰다. 애인이 죽은 것을 확인한 그는 마치 잠든 것처럼 시신의 이불을 덮어주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짊어진 채 조용히 방을 나섰다. 여러분은 지금 여성들의 이야기 채널의 속마음 토크를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여성에게 결혼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착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지만 운이 나쁘면 남은 평생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여성이 남편에게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도입니다. 50세가 넘었고 자식들은 훌륭하게 자랐으며 가정 경제도 넉넉했지만 박성철은 17세 소녀의 미모 앞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이가 부러워하던 그의 가정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성철은 눈물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채널에서는 손녀뻘 되는 사람에게 빠진 한 남자의 비극적인 실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창원 출신인 박성철은 키가 크고 건강하며 외모도 준수했다. 그는 1979년에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성철의 자녀들은 모두 착하고 공부를 잘했다. 그의 아내는 온화하고 정직하며 남편에게 매우 헌신적인 여성이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가정을 꾸려나간 덕분에 그들은 꽤 번듯한 집을 짓고 값비싼 물건들도 많이 장만했다. 이웃들은 걱정 없이 평안한 성철의 처지를 늘 부러워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성철은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내는 더 이상 부부관계에 열정적이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반면 성철은 친구들을 자주 만났고 맥주집이나 카페에서 만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세련된 옷차림의 많은 여성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외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본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는 순간을 상상했다. 친구들을 통해 박성철은 지은이라는 소녀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겨우 17세로 성철의 큰 자식보다도 어렸다. 지은은 어렸지만 매우 꾸미는 것을 좋아했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성철을 만나기 전 지은은 2명의 남자친구를 사귀었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충분한 돈을 대주지 못하자 헤어졌다. 50세가 넘은 남자는 자신보다 32살이나 어린 애인의 풋풋한 미모에 푹 빠졌다. 성철은 지은을 지극정성으로 대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철은 종종 값비싼 선물을 사주었고 그녀의 가족을 위해 수억 원을 도와주었다. 2000년부터 두 사람은 집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성철은 새로운 사랑에 빠져 점점 가족과 멀어졌고 자식들과 충실한 아내를 내버려 두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그 남편이 노련한 어린 소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지은은 몰래 자신보다 몇 살 많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성철이 자신을 몹시 사랑하고 넋을 잃을 정도로 사랑하며 경계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요구할 때마다 기꺼이 돈을 주었다. 지은은 이것이 오랫동안 파낼 수 있는 금광이라고 생각했다. 부부처럼 사랑을 나누는 생활은 지은을 임신하게 했다. 어린애인은 자신을 더 잘 돌봐줄 수 있도록 애인을 올가맬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지은은 성철에게 전처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했다. 애인의 말을 들은 성철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황당한 요구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가 어떻게 말하든 성철은 단호하게 듣지 않고 아내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그때서야 그녀는 남편이 오랫동안 밖으로 돌며 많은 돈을 쓴 이유를 이해했다. 그녀는 남편이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했고 자신에게는 아직 자식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성철은 애인의 마음에 들게 했고 전처와 이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 지은은 태도를 바꿔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성철에게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다. 2009년 8월 22일 아침 성철은 오토바이를 몰고 지은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 날짜를 잡기 위해 진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지은은 성철에게 창원시의 한 모텔에 방을 잡고 쉬었다가 날이 시원해지면 다시 가자고 말했다. 그곳에서 사랑을 나눈 후 지은은 애인을 여러 말로 도발하며 성철보다 훨씬 젊고 힘센 애인이 있다고 고백했다. 화가 났지만 성철은 결혼 이야기를 하기 위해 화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성철이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은 천천히 생각하자고 말하자. 지은은 결혼식은 결혼식이고 당신 말대로 혼인신고는 안 할 거야. 얽매이는 거 복잡해. 결혼은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 애인이랑 관계해도 상관없어. 당신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거면 하고 싫으면 말아. 당신이 준 1억 원은 떼먹을 거야. 라고 말했다. 성철은 애인의 말에 쓰라리고 고통스러웠고 황당한 거절과 받아들이기 힘든 도발에 분노했다. 화가 난 순간 성철은 손으로 지은의 뺨을 때려 이빨을 부러뜨리고 거의 넘어뜨렸다. 지은은 맥주병을 집어들고 방역했다.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 싸웠다. 성철에게 제압당해 꼼짝할 수 없게 되자 지은은 입으로 계속 새로운 애인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성철은 갑자기 평정을 되찾고 애인에게 간청했다. 자기야, 나랑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 그 자식은 잊어주면 안 될까? 지은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새로운 애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성철은 베개로 지은의 얼굴을 눌렀고 애인이 숨을 멈춘 것을 확인했다. 지은이 죽은 것을 안 성철은 그녀에게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힌 다음 마치 잠든 것처럼 이불을 덮어주었다. 성철은 집으로 돌아와 전철을 만나 내가 실수로 지은이를 죽였어 라고 말하고 창원경찰서에 자수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성철에게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이 형량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2010년 3월 17일 부산고등법원은 창원지방검찰청에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성철의 형량을 16년으로 늘렸다. 성철은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고 애인을 죽인 것은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 하지만 그가 후회해도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이제 그는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며 기다려야 한다. 그는 자신의 가정에 폭풍을 몰고 왔다. 만약 그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어리석게 애인의 말을 들어 행복을 잃고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았다면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을 것이다. 가족의 가장이자 남편이 남긴 오점을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언제쯤 씻어낼 수 있을까? 성철의 아내 H씨는 지금까지도 남편의 행동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털어놓았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항상 가족을 돌보고 경제를 꾸리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손녀뻘되는 여자애와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어요. 이 도시에서 저도 성공한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다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알아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폭풍을 막는 방법을 몰랐어요. 제 경우가 대표적이죠.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저는 그가 일시적으로 미혹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참으며 따랐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H씨는 가끔 전 남편을 면회하러 가서 그의 참회와 눈물을 듣는다. 후회는 이제 무의미해졌다. 성철도 그것을 안다. 그는 단지 아내가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갖기만을 바랄 뿐이다. 청취자 여러분, 남성들의 심리는 보통 자신은 바람을 피워도 되고 여성은 삼종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즘 시대에 여성도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려면 먼저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해야지. 여성에게만 자신의 요구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집도 가정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니면 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철은 50세가 넘어 바람을 피워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많은 남편 중 한 명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애인을 쫓는 추격전에 뛰어들었고 돈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비극은 오명의 낙인을 남겼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속마음 토크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공유를 기다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글 눌러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